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옛사람의 산수화를 다시 보고 새로 그리면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조동일 강좌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산수화 7강에서 9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7강 고풍불식, 8강 산고지고, 9강 훈풍기봉. 옛사람의 산수화를 다시 보고 새로 그리면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내 나름대로 그린 못난이 산수화 300점, 산산수수라는 책에 내놓은 것들을 화면에 올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누구나 자기 산수화를 우선 마음에 그리도록 돕습니다.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7강 고풍불식, 고풍불식, 고청금청, 호반창송, 고림추일, 고흥부절, 용추무한. 그림 3점을 봅시다. 37 고풍불식이고 38 고청금천이고 39 호반창송입니다. 세 그림 다 소나무를 그렸습니다. 크고 장엄한 소나무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더 생각해보고 말을 나눕시다. 고풍불식, 옛바람 쉬지 않는다는 이 그림 어떻습니까? 한참 보고 이야기합시다. 바람이 예전처럼 불어오니 바람과 함께 세월을 보낸 나무가 전과 같이 바람을 받아들여 자기 몸을 스치고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을 나무가 나타내 보입니다. 이 나무의 모습을 보고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까?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예, 바람이 불고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나무를 그려서 바람을 그렸습니다. 나무는 아무리 늙어도 조금도 나태하지 않고 바람을 맞이하고 보내는 임무를 언제나 그렇듯이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그러면서 바람의 소리만 들려주고 나무는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말이 없어 바람의 소리가 들리게 합니다. 바람이 너무 세면 둥치가 부러집니다. 오른쪽 위에 가지가 있고 구석에 가지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습니다. 아마 바람이 너무 세서 부러졌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둥치가 부러질 때까지 이 소나무는
바람을 위해서 성실하게 봉사합니다. 이런 광경을 산이나 바위가 가까이 있는 바위나 멀리 있는 산이 무심하게 바라보기만 해도 소나무는 조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모양을 하고 바람을 맞이하고 바람과 함께 흔들리면서 바람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것이 거룩한 거동이고 거룩한 찬양에 맞지 않아야 할 훌륭한 봉사입니다. 다음 그림은 38번 고청 금청입니다. 옛날도 푸르고 지금도 푸르다는 화재 풀이하는 말이 빠졌군요. 갈 길이 바빠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경주 어디쯤 가면 이런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나무들은 신라시대 선조들의 높고 푸른 기계를 그 자리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0년 이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신라시대 소나무는 가고 그 후손이 남아서 선조가 하던 일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선조가 하던 일을 선조와 다름없이 이어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나무들은 몸을 굽혀 서로 어울리며 격조 높은 정담을 그때와 다름없이 아직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런 소나무를 보면서 사람은 어떤가 생각해 봅시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선조의 겉모습만 가까이 있고 마음은 저버린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리를 떠나고 자세를 바꾸기만 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도 서로 다투기만 합니다. 이런 소나무를 찾아가면 무언가 숙연한 느낌이 들고 잘못을 참회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나무를 찾아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시 깨닫고 참회함을 마음을 가지다가도 곧 잊어버립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스스로 알아채려면 경주 어디쯤 가서 이런 소나무를 만나야 합니다. 이런 소나무를 이 그림에서라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잘못을 반성해야 합니다. 이런 소나무가 우리에게 엄숙한 교훈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지가 쭉쭉 뻗은 것이 불가능해서 이렇게 구부려서 서로 엉켜 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어울리면서 긴밀하게 소통하며 마음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소나무를 보고 우리를 다시 반성합시다. 다음 그림 39번 방대산 호반창송입니다. 대산 김동수 화백의 그림을 본떠서 그린 호스카의 푸른 소나무입니다. 대산 김동수 화백은 그림을 아주 산뜻하고 보기 좋게 그렸습니다. 나는 그 그림을 고쳐 다시 그리면서 보기에 산뜻한 것은 버리고 뜻이 깊은 것을 뜻을 깊게
간직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뜻이 있는가요? 물은 산을 감싸고 산은 물을 감쌉니다. 빼어난 나무들은 산이 돋보이게 하고 다정한 시선으로 물을 내려다봅니다. 사람이 거기 끼어드는 것이 잘못이라고 나무랄까 자취를 감췄는가요? 배는 비워두고 사공은 어디 갔는가요? 모든 것이 잘 어울려 조화를 빚어내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사람은 자취를 감췄는가요? 이 그림 속으로 우리 마음은 드나들더라도 몸은 나타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산과 물이 서로 감싸고 나무가 다정한 시선으로 물을 내다보는 이 조화로운 세계에 우리가 끼어들어 어떤 방해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마음만 보고 이 광경을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도 이 산처럼, 이 바위처럼, 이 물처럼, 이 소나무처럼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서로 잘 어울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 그림 세 점을 봅시다. 40번 고림추일입니다. 41번 고흥부절입니다. 42번 용추무한입니다. 이번에는 셋이 서로 많이 다르군요. 각기 많은 다른 것을 보여주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또 우리 이야기를 합시다. 40번 고림추일입니다. 예습 가을날입니다. 예습은 가을이 되면 연륜으로 얻은 지혜를 더욱 짙게 들이웁니다. 그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연륜이 쌓은 지혜를 더 돋보이게 합니다. 한 해 동안의 수고를 위로하면서 붉게 물든 잎들이 땅 위로 내려가 편안하게 쉬라라고 보냅니다. 아래로는 대지가 춥지 않게 이불을 덮어준다고 또 했습니다. 저 위에는 바람이 찾아와 새들과 함께 춤을 추는 자리를 넉넉하게 마련합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나무와 나무가 가까이 붙지 않고 새들이 날아가는 이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새들을 위해서 따뜻한 배려를 합니다. 이런 숲에 짐승들이 먹이를 찾아 출몰하는, 나타났다간 바로 자리를 감추는, 하다못해 다람쥐라도 그렇게 하는 기회주의자 노릇만 해도 나무는 나무라거나 섭섭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고매한 자세를 가지고 후덕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나무를 보면 우리는 느끼는 바가 많고 깨닫는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 새들은 공중을 날아가는데 우리는 공중에서 땅 밑까지 이쪽 저쪽 모든 것을 다 마음속에 아우르면서
이 광경이 주는 우리의 느낌을 깊이 느끼고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 그림 41번 고흥부절이라 했습니다. 옛적의 흥취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노송 둘이 춤을 춥니다. 둥치가 노쇠했다고 물러나 있을 것은 아닙니다. 둥치는 노쇠했어도 젊은 가지 어린 잎들을 이리저리 내보내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흥에 고갈되지 않고 신명이 되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흥과 신명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검고 투박한 둥치로부터 저 연약한 입에 이르기까지 신명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저 멀리 산이 있습니다. 저 멀리 흐릿하게 보이는 산들이 아직 무한한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세월이 흘러 늙어 물러지는 게 아니라 해마다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고 산들이 귀띔하는 말을 나무는 귀가 밝아 다 알아듣고 세월을 넘어서는 생기를 되찾습니다. 우리는 늙음이 찾아오면 생명이 닿았다고 생각하고 신명을 잃고 주저앉아 이 나무의 슬기로움을 본받지 못합니다. 나무의 슬기로움을 본받아 우리도 세월을 넘어서고 항상 새로운 생명,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둔탁하게 뻗어나기만 하지 않고 젊은 가지 어린 잎사들이 파릇파릇 돋아나서 산들산들 움직이는 저런 약동을 우리 마음속에서도 길러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42번) 그림은 방표암 용추문이라고 했습니다. 문인 산수화의 전본을 보인 표암 강세황의 그림을 본떠서 다시 그린 용추는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산수화가 무엇이고 문인화를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 생각이 흐려지고 어떤 혼란을 생기면 표암 강세황을 다시 찾아 가르침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폭포를 내려다보면 감탄하는 두 사람,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알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표암 감세황의 문인 산수와 깊이 만나게 됩니다. 산은 높기를 일삼으며 용이 올라갔다는 하늘을 바라보지만은 물은 깊기만 하지 않고 멀리까지 흘러가 무한한 조화를 실현합니다. 용이 몸을 뒤틀어 올라갔다고 하는 전설이 있는 이 용추를 바라보면서 용이 뒤틀어 타는 이 용추가 위가 아닌 아래에서 더 큰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 용이 어디로 갔느냐, 위를 쳐다보지 말고 이 물이 흘러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아래를 내다보고
아주 신랄하지 않은 큰 가능성을 알아차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초암 강세왕이 우리에게 알려준 산수화 세계고, 그걸 이어받아서 산수화를 다시 그려야 할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로 시선을 돌려서 무한히 남아있는 가능성을 기대해 봅시다. 물이 한때 엉켜서 돌아가는 것은 큰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내적인 동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것이 터져나오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도 그 가능성을 지니고 거기 동참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산수화 10강에서 12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10강 우기생동, 11강 비경산천, 12강 거산소암.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구독을 누르고 수강하신 후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서 진행하는 정규 강좌와 특강입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의 강의는 수강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강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